어디로 모실까요? 예, 27살의 최광현 씨. 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IMF 한파로 취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현 씨가 선택한 일은 택시 운전.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란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시, 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나 됐나? 예, 내일은 꼭 한 달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참 기특하네. 이런 어린 시기에 남들은 뭐 천한 직업을 하지만은 직업이 기천이 있나? 열심히 해. 네. 첫 월급을 터던 날, 용현 씨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첫 월급 타신 모양이죠? 예. 이건 어머니 거고 이건 아버님 겁니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뭐 더 사실 건 없어요? 여자친구분 거는 하나 사주세요. 요즘 젊은 여자들 제일 받고 싶은 선물로 속옷을 꽂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선물까지 모두 챙긴 창현 씨는 남은 월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저로 움직이네요. 네, 이게 그동안 벼러왔던 날씨 모형 장난감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만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 고가라는 그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최고입니다. 전 저 배로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고가의 고급 모형을 갖고 싶었지만 창현 씨는 처음 만드는 직접 것이니 조립을 해보시겠습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요건 실제 배를 그대로 축소해놨기 때문에 실제 배랑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조립을 다 하시고 나서 반드시 여기서 점검을 한번 받으시고 그래 직접 띄우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던 창현 씨. 대학에서도 자동차 관련 학과를 공부한 그에게 모형배를 조립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빼내기란 쉽지 않은 법. 틈틈이 짬을 내 모형배 만들기에 몰두한 지 꼭 일주일이 되던 날.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됐지? 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꼬박 일주일 동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나도 안 만나고 한 게 기껏 장난감 보트 만드는 거였다 이거지? 그게 아니지. 난 하루에도 빨리 너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너도 보면 알겠지만 시속 40km의 그 테크날리지의 개가라고. 오빠는 장난감이라고는 하지만 실물의 헬기나 보트 등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모형 장난감은 그 소비자의 대부분이 어른들입니다. 워낙 고가인 까닭에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달리는 상상은 어린 시절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았을 것입니다. 모형 장난감은 이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각 지역에 동호회가 결성될 만큼 많은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저 이거다. 오빠 우리 저기 가보자. 그래? 광현 씨와 여자친구가 도착한 곳은 용지호수. 인공호수로 조성된 이곳은 창원 일대에서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수심이 제법 깊은 이곳에서 두 사람은 광현 씨의 보트를 시운전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잘 보고 있어. 오빠가 실력 발휘해 줄 테니까.
글쎄. 그게 잘 가긴 할까? 심혈을 기울여 만든 보트는 광현 씨의 바람을 알기라도 한 듯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우와, 진짜 잘 간다. 우와. 정말 재밌지? 너무 재밌어, 오빠. 잘 간다. 호수 주위를 두 바퀴째 돌고 난 직후 잘 달리던 보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 왜 그러지? 오빠, 왜 안 가? 글쎄 운수대 약간 앞에서 먼저 쓰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인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배를 내가 애써서 시간을 쪼개 만들었는데 이걸 배를 놔두고 집에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렇다니까 놔두자니까 배는 계속 바람에 의해가지고 계속 가운데로 밀려가니까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화정아, 이거 가지고 있어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가서 건져와야지. 어떻게 장만한 건데? 봄이라고는 하지만 날씨가 꽤 쌀쌀했던 터라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광현 씨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옷을 벗고 뭐 설마 들어가겠냐. 날씨는 물론 그날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고 뭐 했지만 그래도 3월 달이고 이러니까 추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빠,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가뿐하니까. 물 안 차고? 금방 나올 텐데 뭐. 물이 좀 차갑긴 했지만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터라 광현 씨는 보트 쪽으로 힘차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광현 씨. 이제 보트를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될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쥐가 나면서 광현 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있으면 어떻게 119 신고해야지. 예? 빨리 신고! 119 신고해야지. 119 신고. 예, 창원서 방수입니다. 사람 빠졌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빨리요. 아저씨, 용기모십니다. 출동하세요. 알았어요. 구조 출동, 영호동, 용지 호수, 익수 사고, 구조대, 순환 구조 출동하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창원 소방서 119 대원들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순환 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아쉬운 터라 대원들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자가 버틸 수 있을지가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미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 광현 씨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끈이랑 뭐 밧줄 같은 거 없어요? 끈은 없고 예. 긴 것만 있으면 돼요.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눈앞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잠깐 없었던 기다리세요. 정창환 씨는 어떻게든 광현 씨를 구해보려고 밧줄을 구해 던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창환 씨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광현 씨의 상황이 나빴던 것입니다. 다리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광식 씨도 정창환 씨 뒤를 따랐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반드시 사고자의 등 뒤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황한 사고자가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필사적으로 잡을 경우 함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져 더 이상 헤엄치는 것이 힘들었던 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위를 보니까 팔각정이 가깝고
이제 들고 나가기에는 힘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갔습니다. 팔각정 다리 밑으로요. 한편 대원들은 현장으로 가는 동안 슈트를 입는 등 만반의 구조 준비를 갖췄습니다. 몸을 누운 상태에서 눕힌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제 목을 감싸고 다리 난간 밑에 보면 저 파이프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를 잡게끔 저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호스를 파이프를 잡고 그 몸을 겨우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해봐라. 지금 화재 출동인데 이 사람은 구조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구명 2개, 카라비너 2개.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구조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구조 작업에 임했습니다. 저쪽에요. 세 사람이 빠졌어요. 지금 다리 밑에 있어요. 저기요. 물에 빠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이요. 장문창 지본창 대원은 저기 저 창창한 지봉창 대원. 두 사람이 구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심해. 손이 날려니까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출발.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구명판이 던져지고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원들은 어느 정도 힘이 남아 있었던 정참한 김광식 씨 두 사람을 구명환을 이용해 먼저 구조했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웠던 광현 씨는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서히 호수 가장자리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하나, 둘. 머리 조심하고. 하나, 둘. 자, 우리 잡아주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머리 조심하고 머리. 오랫동안 물속에 빠져 있었던 광현 씨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을 많이 먹은 데다 물속의 온도가 낮았던 까닭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원들은 환자가 저체온증에 빠질 것에 대비해 담요를 덮어주는 등 응급처치에 손길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순환사고의 경우 2, 3분 내에 물에 가라앉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까지 출동하게 되면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2명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구조하지 않았다면 최광현 씨의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웠을 건데 2명이 뛰어들어가서 팔각정 아랫부분까지 안전하게 옮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하기가 참 용이했습니다. 대원들은 먼저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정참한 김광식 씨 두 사람을 이날 구조의 1등 공신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지호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순환사고는 2-3건. 그 가운데서 광현 씨처럼 생명을 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광현 씨를 도와준 두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그래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 평생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 두 분이 끝까지 저를 다리에 난간에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다리를 자기 몸까지 희생하면서 다리를 갖다가 제 몸한테 힘을 주어가지고 제가 그 난간을 잡고 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장면은 제가 추워도 잊지 못할 겁니다. 사고 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광현 씨. 오늘은 두 사람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광현 씨에게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은인이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두 사람의 모습.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저 그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계시니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기에 두 사람의 행동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